신 모든 저는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일하는 강승우라고 하고요. 오늘 닥터 동주 초이 최동주 교수님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UT 헬스 휴스턴의 인스티튜트 오브 몰레큘러 메디신의 조교수로 재임 중이시고요. 간단히 교수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자면 2010년에 한양대에서 BS를 받으신 바이올로지를 받으시면서 리서치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셨고 그 후에 아주대에 조은혜 교수님 지도하에 PhD를 받으시면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이때 아주대에서 국가과제를 또 후닥 중에 바로 이어서 하시면서 리서치 익스텐션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베일러 칼리지 오브 메디신의 Center for Cancer Neuroscience and Center for Cell and Gene Therapy의 포스트 닥터럴 어소시에이트로 조인하셨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이제 인스트럭터로 프로모션 되셔서 일하시다가 올해 6월에 지금 UTLS 휴스턴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곳에 테니어 트랙 패컬티 포지션으로 조교수로 이제 새로 임명돼서 조인하셨습니다. 쭉 연구 성과를 제가 뭐 소개해드릴 뭐 한 것보다 너무나 좋은 연구들을 여러 유수한 저널에 네이처, 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사이언스 어드밴티스트 포함해서 많은 곳에 잘 퍼블리시 하셨고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NIH, NI에이징에서 서포트 받는 K5을 PI로 과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지금 새로 조교수로 조인하신 다음에는 areas of interest로 세 가지 분야를 메인 토픽으로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the novel reactive astrocyte subpopulation and function in neurodegenerative disease 그리고 crosstalk between reactive astrocyte and microglia 또 role of astrocyte and microglia in glioblastoma stem cell dynamics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role of astrocyte specific transcription factor in aging and Alzheimer disease라는 토픽을 가지고 톡을 해주실 텐데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최동주 교수님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최동주입니다. 오늘 일단 우선 발표 기회를 주신 AKM 모든 교수님들과 이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에이지드 브레인과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제가 최근에 관찰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브레인은 뉴런과 넌 뉴런할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넌 뉴런할 셀들을 글리알 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다양한 그들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뉴런의 서바이벌과 뉴런의 액티비티를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즈 상황이나 또는 스트레스 상황 또는 인저리 상황이 되게 되면 이 글리알 셀들은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되고 기능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유전자들이 변해가면서 그 기능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가장 메이저한 골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디지즈 스테이트나 인저리에 리스판스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캐릭터를 바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나 또는 이런 글리알 셀들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브레인 펑션과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리알 셀들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브레인의 어떤 기능과 또는 디지즈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글리알 셀들 중에서 특히 아스트로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스트로사이트는 디벨롭먼털 스테이지에서부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는 시냅틱 포메이션, 그리고 시냅틱 매추레이션, 그리고 시냅틱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디벨롭먼털 상황에서 시냅스 포메이션에 관여를 하고요. 어덜트 스테이지에서는 에너지 메타볼리즘이라든가 BBB 메인테이닝, 뉴로 트랜스미션, 그리고 아이언 호메오스타시스를 조절함으로써 브레인 펑션을 메인테이닝 하고 있습니다. 디지즈 상황에서는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되고
대표적으로 GFAP라는 프로테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들은 인플라메이션이나 또는 이뮨셀들과의 크로스토, 그다음에 그로스 팩터 릴리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아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이 어떻게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프로모션을 하는지 서프레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아스트로사이트의 연구를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디벨로먼털 스테이지나 어덜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를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유전자들의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아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을 조절하고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따라서 브레인에 뉴런이나 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파이프라인은 좀 간단한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벡터를 스크리닝한 후에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시켜주고 어, 브레인 펑션이나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변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쉽게 이 트랜스크립션 벡터와 연결되어 있는 진 모듈레이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운스트림에서 어떤 아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아스트로사이트가 브레인 펑션과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트랜스크립션 벡터인 SOX9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훌륭한 과학자 분들 덕분에 저희 이제 메디칼 사이언스가 굉장히 발달을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어떤 기대 수명이 현저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브레인은 에이징이 될수록 많은 부분에서 그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의 저하가 결론적으로는 에이징이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의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브레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 그러니까 즉 에이지드 브레인에서 아스트로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레벨의 GFAP 인덕션을 보이고요. 몰폴로지컬 체인지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냅틱 커버리지가 달라지고 아이온 버퍼링이라든가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안티옥시던트 캐패시티 등이 변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뇌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누가 중요한 키 팩터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일단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아스트로사이트에 에이징이 될 때 중요한지를 먼저 스크리닝을 해봤는데요. 저는 0 그룹으로서 4months old age 마우스를 선택을 했고 에이지드 그룹으로는 18 months old aged 마우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뉴런 액티비티가 정말로 감소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TP를 재봤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18 months 정도가 되면은 LTP 레벨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사용한 이 마우스는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프로테인인 ALDH1의 GFP가 태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스트로사이트 파지티브한 아니 GFP 파지티브한 아스트로사이트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GFP 파지티브한 아스트로사이트를 솔팅한 다음에 그 아스트로사이트 내부에서 변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된 유전자들을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총 31개의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저는 이 중에서 속스9에 먼저 눈이 갔는데요. 왜냐면 속스9은 그 현재 아스트로사이트의 스페시픽 마커로 사용될 정도로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또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서 이 속스9은 글리알 페이트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덜트에서는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마커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그 올팩토리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올팩토리 펑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인저리나 리페어 단계에서 이제
속스9의 익스프레션이 증가되고 아스트로사이트 액티비티에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세계 논문에서 제가 파킨슨 디지즈를 연구를 할 때 파킨슨 관련 유전자 DJ1이 속스9의 스테빌리티, 프로테인 스테빌리티를 조절함으로써 아스트로사이트의 액티베이션에 연관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브레인 리페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과 이 아스트로사이트가 마이크로글리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에 속스9이 관여를 한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스9이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속스9이 어떻게 익스프레션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 마우스와 에이지드 마우스에서 각각 GFP 파지티브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속스9을 스테이닝을 해보면 속스9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가된 속스9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ALDH GFP 마우스에 ALDH 크리 ER을 크로스하고 이제 속스9 록스피를 크로스해서 최종적으로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타목시펜 트리트먼트 이후에 속스9이 사라지는 마우스 모델을, 낙가운 마우스 모델을 디벨롭을 하였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에이지든지 간에 이 타목시펜을 처리하고 나면은 속스9이 클리어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LTP를 확인을 해봤는데, 재밌게도 속스9이 있건 없건 간에 영 마우스에서는 LTP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에이지드 마우스에서만 속스9이 없으면 이 LTP가 이 에이지드 마우스에서 감소하는 게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영 아스트로사이트에서는 속스9이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어떤 것 때문에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만 속스9이 영향을 줬을까를 보기 위해서 각 에이지 그룹에서 이제 컨트롤과 속스9 컨디션을 락아웃, 마우스에서 각각 아스트로사이트를 뽑아서 RNA 시퀀싱을 돌려봤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에이지 디펜던트하게 조절하는 유전자 세트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먼스, 그러니까 영 마우스에서 속스9에 의해서 변화되는 유전자의 세트 자체와 그 종류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확인을 했던 아스트로사이트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는 사이토스켈레톤, 즉 몰폴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만 특이적으로 보이는 유전자 셋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로사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 도메인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이 프로세스의 엔드핏은 결국 시냅스 쪽에 근접하게 위치를 함으로써 아이온 버퍼링이라든가 또는 뉴로 트랜스미션 관련돼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가 감소하게 되면 시냅스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뉴로널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모습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그래서 이제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는 ALDL1000 GFP 마우스이기 때문에 아스트로사이트의 이 부시한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마우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본 이 아스트로사이트의 모습을 가지고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더니, 재밌게도 이 아스트로사이트가 에이징이 되면 이 부시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GFAP를 사용을 했을 때 봤던 모습이 어떤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은 GFAP는 이 전체적인 아스트로사이트 모습에서 몇 가닥의 프로세스를 마킹하고 있었고, 저희가 에이징이 되면 몰폴로지가 커진다고 말했던 거는 사실은 작아졌던 아스트로사이트 몰폴로지에 GFAP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면서 착시적으로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나 ALDL 처럼 쿼리 ER을 가지고 그 TD 토마토 앞에 록스피, 스탑 록스피가 있는 이 마우스 라인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타목시펜을 처리하게 되면 크리가 나오면서 TD 토마토 앞쪽에 있는 스탑 코너를 잘라줌으로써 아스트로사이트가 빨간색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커버가 되는 마우스 모델인데, 이 마우스 모델에서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부시한 아스트로사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에이지드가 되면 아스트로사이트가 점점 프로세스를 잃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기준으로 저는 속스9 낙아웃 마우스와 컨트롤 마우스에서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재밌게도 속스9이 있건 없건 젊었을 때는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지드가 되면 아스트로사이트가 몰폴로지를 잃어갈 때 속스9이 없는 경우에 이 몰폴로지를 잃어가는 것이 더 가속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스트로사이트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아스트로사이트의 모습을 이제 거리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점점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3D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유독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만 속스9이 없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프로세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속스9을 올려주게 되면 회복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AAV 바이러스에 GFAP 프로모터가 달려서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하게 유전자를 딜리버리 할 수가 있는데요. 16months에 이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고 18months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줄어들고 있던 몰폴로지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속스9은,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영 마우스에서는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에이지드 브레인에서,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몰폴로지가 감소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아스트로사이트의 칼슘 다이나믹스인데요. 요즘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칼슘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이제 뉴런al 액티비티가 조절된다고 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들이 꾸준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GChem6 같은 칼슘 인디케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아스트로사이트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칼슘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슘 액티비티가 감소하게 되면 따라서 뉴런al 액티비티도 감소한다라는 보고들이 여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칼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전구가 꺼지는 것처럼 점점 아스트로사이트의 칼슘 액티비티가 에이지드가 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앰플리튜드나 프리퀀시 모두 다 감소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영 마우스에서는 사실 속스9이 있건 없건 칼슘의 액티비티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는 속스9이 없으면 이 감소되는 칼슘 액티비티가 굉장히 빠르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면 이것이 레스큐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6months에다가 이제 저희가 오버 익스프레션 벡터와 GChem6를 같이 넣어주고 확인해 본 결과,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은 이 에이징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던 아스트로사이트 다이나믹스, 아스트로사이트의 칼슘 다이나믹스가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 궁금증은 이제 왜 속스9은 노멀 아스트로사이트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에서만 영향을 줄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는 칩 시퀀싱을 에이지드 아스트로사이트와 영 아스트로사이트에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영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속스9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다양한 타겟한테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이징이 되게 되면 이 바인딩 타겟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타겟에 바인딩을 하고, 그 바인딩 어피니티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에이징에 의해서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다르게 바인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스터리고요. 지금 저희 랩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험은, 제가 이 컨디션에서 속스9으로 IP메스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바인딩하는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후이어가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마도 얘네들이 새로운 바인딩 파트너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어떤 컴플렉스를 만들고 얘네들이 새롭게 DNA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속스9이 앞에 보여드렸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의 서머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에이지드가 되면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마이크로 도메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칼슘 액티비티도 감소하고요. 이 상황에서 속스9은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자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타겟 진들이 바뀌면서 이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과도하게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프로텍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속스9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D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고 저희가 이제 환자 브레인을 보게 되면 브레인 어트로피를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나 파워 탱글과 같은 이런 트리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AD에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는 역시나 GFAP 레벨이 올라가 있고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민셀과의 크로스톡, 그로스 팩터 릴리즈와 같이 전형적인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역시나 이도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프로모션을 시키냐 서프레션을 시키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에이징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속스9 낙아웃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그 유전자 세트들이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랑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휴먼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 세트들 이제 많이 퍼블리시가 돼 있는 것들에서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디지를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트랜스크립션 팩터 스크리닝을 했더니 재밌게도 속스9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아마도 속스9이 에이징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디지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먼 샘플과 휴먼 컨트롤 그리고 휴먼 AD에서 아스트로사이트 클러스터를 뽑은 다음에 속스9 익스프레션을 보면 속스9 익스프레션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서 스테이닝을 해봐도 이 속스9의 익스프레션은 굉장히 컨트롤에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할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마우스 모델은 APP NLGF 마우스 모델입니다. 이 마우스 모델은 A베타 시퀀스가 휴머나이제이션이 되고 3포인트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오버 익스프레션 없이 퍼포먼스 정도가 되면 굉장히 스트롱하게 콜텍스랑 히포캠퍼스 전체적인 브레인에 이제 플락이 생기는 마우스 모델인데요. 이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 속스9의 익스프레션은 아스트로사이트에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이 마우스 모델과 저희가 갖고 있는 속스9 플럭스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 모델을 교배를 해서 P24에 이제 탐목시펜을 치고 나서 퍼포먼스가 됐을 때 먼저 플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속스9이 없으면 플락이 굉장히 컨트롤에 대비해서 플락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램프1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라이소존 마커로도 쓰이고 이제 뉴런의 데브리스로도 많이 쓰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에 엉겨붙는 모습 때문에 또 다른 플락 포메이션의 또 하나의 어떤 마커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자체도 그리고 램프1 파지티브, A 베타 파지티브한 플락 자체 전체가 속스9이 없는 경우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밌게도 이 마우스 모델은 플락이 보이긴 하지만 퍼포먼스에서는 LTP가 변하지 않는 걸로 되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속스9이 없으면 LTP 역시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 속스9을 그러면 우리가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 이 어떤 식으로 올려줄까? 그리고 언제 올려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는 GFAP 프로모터에 의해서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발현을 하는 벡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은 이 벡터를 사용해서 AD 마우스에다가 찔러 주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스9이 굉장히 잘 오버 익스프레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리비전 때문에 했던 거긴 한데, 이것이 얼마나 스페시피티가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정말로 이바원이나 어떤 이바원 파지티브한 마이크로글리아, 유엔 파지티브한 뉴런에서는 전혀 발현을 안 하고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스페시픽하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인젝션을 해줬던 타임 포인트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미 굉장히 많이 발현을 하고 있는 6months에다가 찔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단순하게 플락이 생성되는 걸 막는다면 아마도 저희가 8months에 확인했을 때 저희는 6months 정도 되는 플락의 레벨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얘네들이 클리어런스에 작용을 한다면 그 전인 4months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간인 6months를 결정을 했고요. 저는 그 애니멀 베리에이션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는 왼쪽에다가는 컨트롤 바이러스를, 오른쪽에다가는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 벡터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6months에 찔러주고 8months에 이제 브레인을 하베스트해서 관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스9이 굉장히 아스트로사이트에서 과발현이 되어 있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8months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많은 플락들이 콜텍스나 히포캠퍼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이쪽에 오버 익스프레션 된 에어리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플락들이 사라져 있는, 그리고 오버 익스프레션이 안 된 부분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램프1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플락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플락을 계산해 보면 컨트롤 바이러스를 찔러준 것은 당연히 에임먼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8months보다도 낮고 6months보다도 낮고 한 4months 정도 되는 레벨까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비헤이비어까지 갈 수 있는가, 비헤이비어에서도 어떤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노블 오브젝트 리코그니션과 노블 플레이스 리코그니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는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장소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시간을 썼냐에 따라서 저희는 디스크리미네이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고, 제로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장소에 관심을 가지는, 즉 메모리, 올드를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4months부터 10months까지 이 AD 마우스와 와일드 타임 마우스를 비교해 보면, 이 AD 마우스는 6months에서부터 조금씩 메모리에 디팩이 생기기 시작하고 8months 정도가 되면 플락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메모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일드 타입과 AD 마우스를 4months, 6months의 이 비헤이비어를 측정을 하고, 이 AD 그룹을 랜덤하게 반씩 나눠서 컨트롤 바이러스랑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 벡터를 인젝션을 한 다음에 8months와 10months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4months, 6months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그룹들은 굉장히 이제 조금씩 메모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컨트롤 바이러스랑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 바이러스를 인젝션을 해줬을 때 재밌게도 이 메모리 자체가 프로텍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와일드 타입만큼 더 좋아지길 바랬지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6months에서 약간 멈추는 듯한 또는 굉장히 슬로우 프로그레션을 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이 과연 아스트로사이트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저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AAV GFAP에다가 M 체리를 달고 그 뒤에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주는 벡터를 새로 만들어서 어, 저희가 갖고 있는 AD 마우스, 그리고 이 마우스는 ALDL-층 GF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젝션을 해주고 M체리 파지티브하고 GFP 파지티브한 아스트로사이트를 솔팅을 해서 RNA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굉장히 재밌게도 속스9이 오버 익스프레션 하게 되면 또는 아스트로사이트 액티베이션 관련된 유전자들이나 또는 아스트로사이트 파고사이토시스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는 우선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와 액티비티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와일드 타입 기본적인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가 AD 컨디션이 되게 되면 플락 쪽으로 프로세스를 조금 더 뻗고 이런 마이크로 도메인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스9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GFAP로 확인을 해보면 GFAP 증가 자체가 속스9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AD에서 아스트로사이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8months에서 6months에서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8months가 됐을 때 왜냐면 8months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플락들이 있고 이 플락을 아스트로사이트는 프로세스를 뻗어서 굉장히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속스9이 오버 익스프레션 하게 되면은 이 아스트로사이트가 플락을 감싸다 못해서 이 플락 안쪽으로 그 프로세스를 집어넣는 뭔가 부시려고 노력을 하는 듯한 그런 몰폴로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GFAP 익스프레션 레벨을 보면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액티베이션이 뭔가 굉장히 많이 되고 뭔가 아스트로사이트가 속스9의 레벨에 디펜던트하게 액티비티 자체가 따라서 변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포커스를 했던 거는 A베타 파고사이토시스인데요. 사실 마이코글리아가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 세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도 아밀로이드 베타 파고사이토시스에 인볼브를 한다라는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 라이소존 마커와 아밀로이드 베타를 코스테이닝을 해서 그 라이소존 마커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을 확인함으로써 죄송합니다. 앵걸프드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마우스 모델에서 보시면 와일드 타입에서는 당연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존재하지 않고 이 AD 마우스에서 퍼포먼스만 돼도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옐로우로 보이는 이런 점들이 아스트로사이트 안에 라이소솜 안에 쌓여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속스9이 없게 되면 컨트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앵걸프드 아밀로이드 베타가 잘 보이는 반면에 속스9이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인 아스트로사이트 파고사이트가 된 아스트로사이트의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게 되면 일단은 라이소존 마커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안에서 굉장히 스트롱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들이 많이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얻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방법은 알겠는데 이게 밖에서 들어온 아밀로이드 베타가 라이소즘에 쌓여져 있는지 아스트로사이트가 만든 아밀로이드 베타가 라이소즘에 쌓여져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AAV 바이러스는 시냅신 프로모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즉 뉴런 스페시픽 바이러스인데 그 안에다가 APP-NRF라고 하는 APP 뮤턴트를 넣어줬어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되면 뉴런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뮤테이티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익스프레션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아스트로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밖에서 들어온 아밀로이드 베타를 아스트로사이트가 파고사이토시스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잡아먹은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찔러주게 되면 찔러준 부위에 익스트라셀룰러 멤브레인에 굉장히 많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시그널을 보실 수가 있고 아스트로사이트도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앵걸프드 아밀로이드 베타를 보는 것과 같이 스테이닝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스트로사이트 내부에 라이소즘에 쌓여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바이러스와 이 뉴런 스페시픽 뮤테이티드 아밀로이드 베타 바이러스와 아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컨트롤 그다음에 속스9 오브 익스프레션 벡터를 동시에 인젝션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뉴런에서는 계속해서 뮤테이티드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올 것이고 아스트로사이트에서는 이제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든 아니면 그냥 컨트롤 벡터들이 돌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보면 앞선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속스9이 오버 익스프레션 됐을 때 아스트로사이트의 몰폴로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앵걸프드 아밀로이드 베타 자체의 양이 늘어나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게 정말로 파고사이토시스가 증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것이 정말 아스트로사이트 자체의 기능 때문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세포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새로 나온 데이터라서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사실 인젝션 해주고 나서 한 달밖에 안 지났을 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어큐뮬레이티드 아밀로이드 베타까지 보일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재밌게도 이 바이러스를 찔러주면 한 달만 지나도 이 다이오플라빈 S라는 것은 어큐뮬레이티드 프로테인을 잡고 결국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잡는 하나의 마커인데 굉장히 어큐뮬레이트 돼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면 굉장히 감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라이머리 컬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템포럴리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키고 나서 이제 각각 컨트롤 그룹과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 그룹에다가 PBS를 치거나 또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준 다음에 6시간 인큐베이션 시키고 확인해 봤을 때도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아스트로사이트가 받아들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속스9이 아스트로사이트의 아밀로이드 베타 파고사이토시스를 조절함으로써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속스9이 A베타 파고사이토시스를 조절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아밀로이드 A베타 파고사이토시스는 다양한 파고사이틱 리셉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먼 AD 아스트로사이트 클러스터에서 저는 속스9이 굉장히 높게 존재하는 클러스터와 낮게 존재하는 클러스터로 이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 파고사이틱 리셉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매그F10이라든가 AGER 같은 리셉터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사용한 AD 마우스에서 다시 똑같이 속스9 하이, 로우로 나누고 나서 확인해 봤을 때 유독 매그F10이라고 하는 파고사이틱 리셉터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매그F10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와일드 타입 대비해서 AD 컨디션이 되게 되면 이 매그F10의 익스프레션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증가된 매그F10은 속스9이 없는 경우에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이 매그F10의 익스프레션은 다시 굉장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칩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연구 문헌들을 기반으로 속스9이 이 매그F10의 다이렉트 트랜스크립션 팩터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예상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칩 PCR을 해봤을 때 실제로 속스9이 매그F10의 프로모터 쪽에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속스9이 매그F10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 속스9이 낙아웃 되어 있는 마우스에다가 그래서 매그F10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 주었더니 저희가 봤던 거와 반대로 다시 플락이 줄어드는 모습과 아스트로사이트의 A베타 파고사이토시스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그럼 우리가 그냥 AD 마우스에다가 매그F10을 왕창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궁금했는데 속스9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매그 F10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어느 정도 프로텍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어, 초기 데이터에서는 확인이 되었고, 플락도 매그 F10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플락의 레벨도 줄어들고 아스트로사이트의 파고사이틱 능력도 다시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너무 제가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아스트로사이트의 속스9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아스트로사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속스9은 아스트로사이트 액티베이션과 아스트로사이트 파고사이토시스를 조절함으로써 이 과정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아스트로사이틱 속스9이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크로스톡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글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레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뮨 서베일런스, 파고사이토시스, 그다음에 시냅틱 리모델링에도 관여를 하고요. 당연히 뉴로 인플라메이션에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관여를 하고, 최근에 브레인 리페어에도 영향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뉴로널 액티비티에도 마이크로글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이코글리아는 이 A베타 파고사이토시스에서는 굉장히 메이저 셀 타입으로서 이 마이코글리아가 워킹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플락 포메이션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또한 저는 제 기존 연구에서 아스트로사이트가 마이코글리아의 인플라메이션 등을 조절을 할 때 속스9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 상황에서도 분명히 마이코글리아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전체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RNA 시퀀싱 했던 데이터들을 좀 더 딥하게 파봤더니 마이코글리아 셀 액티베이션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도 굉장히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로사이트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스9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스테이닝을 먼저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마이크로글리아를 굉장히 잘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제가 좀 조언을 얻어야 되는데, 우선 AD가 되게 되면은 제 스테이닝 상에서는 뭔가 프로세스가 많아지고 셀바디가 좀 더 커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스9이 없으면 마이코글리아의 모습 자체가 약간 노멀하고 비슷한 뭔가 액티베이션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에임먼스에서 보게 되면 AAV,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셀바디가 두꺼워지고 프로세스가 많고 뭔가 굉장히 뚱뚱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속스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면 A베타 플락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이걸 무슨 표현형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시하면서도 약간 수세미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가 달라지는구나 마이코글리아가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싱글셀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6months에 AAV 컨트롤하고 속스9 오버 익스프레션 벡터를 인젝션을 해주고 싱글셀을 돌린 다음에 먼저 마이코글리아의 파퓰레이션을 좀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고 해서 컨트롤 그룹에서 먼저 마이코글리아 클러스터들을 분리를 했더니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저한테는 조금 신선했던 게 뭐냐면 뭔가 이 파퓰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브타입 1, 2라고 붙인 거는 M1, M2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붙인 건데 굉장히 다르게 존재하는 트랜스크립톰을 갖고 있는 마이코글리아로 나눠지고, 얘네들 지오를 확인을 해보면 서브타입 1 같은 경우는 뭔가 사이토카인이나 프로리퍼레이션, 프로그램드 셀데스 이런 데 연관이 있고요. 이 서브타입 2 같은 경우는 마이코글리아 액티베이션, 파고사이토시스 뭐 이런 쪽에 연관이 있는 트랜스크립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KGG 어널라이시스를 해봤더니 서브타입 1 같은 경우는 에포토시스나 TNF 시그널링 이런 텀들이 나왔는데 서브타입 2는 파고점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런 질병 텀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서브 타입 2를 먼저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타입 2를 보시게 되면 어떤 퍼퓰레이션은 감소를 하고 이렇게 빨간색 요 퍼퓰레이션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비어스하게 퍼퓰레이션 트리 맵을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아스트로사이트의 속스나인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는데 마이크로글리아 서브타입 하나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 서브 파퓰레이션에 먼저 포커스를 했는데, 얘네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셀 사이즈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파고사이토시스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직은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뭐 라이소존 마크인 CD68과 2번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랑 같이 염색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파고사이토시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어,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랩에서는 이 서브타입 1, 2의 마커들을 이용을 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얼만큼 달라지는지와 이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에서부터의 거리라든가 또는 로케이션 관련된 것들을 먼저 보고 있고, 이제 서브타입 2에서 변한 특이한 그 파퓰레이션들을 좀 따라가면서 어떤 기능들이 변해졌는지, 그리고 아스트로사이트가 어떻게 그런 애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3의 서머리는 속스9은 아스트로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서 A베타 플락 포메이션에도 연관이 있지만, 속스9은 아스트로사이트를 레귤레이션 함으로써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크로스톡을 통해서도 플락 포메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머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속스9은 에이즈 브레인에서도 몰폴로지와 또는 칼슘 다이나믹스 등을 조절을 함으로써 메모리가 감소되는데 프로텍션 역할을 하고 있고, AD 브레인에서는 아스트로사이트의 액티베이션, 몰폴로지, 그 다음에 A베타 파고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A베타 플락 클리어런스 등을 통해서 역시나 메모리 프로텍션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예. 저희는 DJ스 글리아라는 랩이고요. 저희 이제 랩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좀 넘었는데, 이제 저희 첫 포스닥이 들어와서요. 닥터 한과 지금 열심히 첫 실험을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이 다시 셋업이 좀 이쁘게 돼가지고 많은 실험을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꾸준하게 이제 아스트로사이트와 이제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 그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와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 크로스톡에 의한 AD나 또는 다양한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찾은 글리오블라스토마에서 새로운 스템셀 마커들, 그리고 그 펑셔널 마커에 의한 어떤 글리알 셀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IMM에 이제 뉴로 이뮤놀로지랑 글리아 바이올로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전에는 이제 닥터 디닌스 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폭발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고, 이제 저의 아스트로사이트나 또는 글리아셀에 대한 근간은 이제 모두 다 한국에 계신 조은혜 교수님한테 이제 오리지널리 온 내용을 가지고 확정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 발표 아주 재밌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이제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편하게 질문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제가 화면을 일단 공유를 멈출까요? 예, 뭐 그러셔도